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깜빡깜빡하는 일을 겪는데요. 50대에는 물론이며 80세가 넘으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나 싶고 지금부터라도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앞으로 펼쳐질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한 노년내과 전문의는 80대가 넘어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나이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이막 그에 맞게 살아가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잊고 필요한 것만을 알아야 나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격적인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책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를 통해 75세 현역 노년내과 전문의가 말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만 남기는 있는 힘이 필요한 때 그건 어떻게들 쓰려나? 그건 그렇게 됐겠지? 열차 안에서 문득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나 대화가 성립되는 신기한 상황. 실제로 두 사람이 상상하는 그것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지도 확실치 않지만 절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유명사가 퍼뜩 떠오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흔하지요.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잊어버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책을 또 사고 이렇게 하나둘 깜빡깜빡하게 되면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점점 잦아지면서 낙담하여 침울해지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메모광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은 곧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엇이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손수건이나 소지품을 빠뜨리면 준비물 검사 시간에 야단을 맞았지요. 중고등학교 때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연도나 원소 기호의 순서 따위를 잊지 않기 위해 노래까지 만들어 열심히 외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 사오는 걸 깜빡하면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지문이나 얼굴 인증으로 바꾸면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나는 누구, 지금은 언제, 여기는 어디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어떻게든 됩니다. 인생의 8알은 대부분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이니까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에 파묻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쪽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본래 사람의 뇌는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억의 과정에는 정보를 기억하는 입력, 저장, 정보를 떠올리는 인출, 망각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애써 저장한 기억도 꺼낼 필요가 없으면 결국 망각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AI는 인간의 있는 힘을 결코 흉내내지 못합니다. 방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축적할 뿐이죠. 그 속에서 중요한 본질을 건져 올리려면 수많은 계산을 거쳐야 합니다. 잊어도 상관없는 일을 잊는 것은 오히려 기억이라는 기능의 중요한 요소인 셈이죠. 사람의 있는 힘은 기억할 대상을 시간과 가치관, 때로는 의지라는 체에 걸러 취사 선택하는 힘입니다. 있는 힘을 적절히 이용하면 삶이 한층 편안해지고 정체되어 있던 마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집착 버리기, 사고방식 바꾸기, 새로이 시도하기, 다른 방법 찾기, 잠시 미뤄두기, 지금까지의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 갖기,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기, 깨끗이 흘려넘기기, 모두 있는 힘이 바탕이 됩니다. 저는 어떤 사정 때문에 생후 20개월 무렵 낯선 사람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시절을 또렷이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이 사람들이 엄마랑 아빠고라는 말을 듣고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심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빠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있는 힘이 있었기에 새로운 부모를 믿고 쑥쑥 자라나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저의 있는 힘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무엇이든 잊을 수 있게 되었지요. 잊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잊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손에 쥘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60대부터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을 잊고 나를 올가매는 족쇄를 잊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는 팔팔하게 그리고 훌쩍 90세의 벽을 뛰어넘는 비결이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망각은 건강하다.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잊어버리는데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걱정이 많은 분들은 설마 치매인가 하는 조바심에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몇 가지 해보면 그 나이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건망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괜찮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면 환자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혹시 치매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작업 기억의 저하입니다. 작업 기억이란 워킹 메모리, 다른 말로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작업 방법이나 순서를 일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억해 두는 힘이지요. 다시 말해 작업이 끝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기억입니다. 작업 기억력이 저하되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설명서를 한 번 보고 쭉 할 수 없고 계속 다시 보고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해야 합니다. 실수도 많아집니다. 요리할 때 냄비를 불에 올려놓은 걸 잊고 채소를 썰다가 음식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 기억력에 저하는 노인들만을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적 젊은 세대들도 코로나 시기에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바람에 뇌가 받는 자극이 감소하면서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적어야 할 내용을 깜빡하는 등 실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작업 기억력을 확인할 때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4가지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0341. 그러고 나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한 다음 마지막에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말한 숫자 기억하시나요? 그 숫자를 거꾸로 말해보세요. 답은 1430입니다. 종이에 쓴 숫자를 거꾸로 읽는 건 쉽지만 입으로 말한 숫자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떠올리면서 반대로 말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작업 기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쉬이 해내지 못하지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와 서로 문제를 내보세요. 제대로 답하지 못해도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 발병 전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손을 쓰면 연령대에 맞는 인지 기능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경도인지 장애를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코그니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코그니 사이즈는 몸을 움직이며 머리를 쓰는 것처럼 2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두뇌 체조를 가리킵니다. 꾸준히 코그니 사이즈를 실천한 경도인지 장애 환자 중 절반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부터 숫자를 세면서 5의 배수가 나올 때마다 끝말잇기를 하는 방식이죠.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해도 좋습니다. 코그니 사이즈는 리듬을 유지하며 일정한 속도로 말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하다 보면 숫자와 단어가 뒤죽박죽 되어서 우왕좌왕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우왕좌왕할 정도로 어려워야 뇌에 좋은 자극이 되니 틀리거나 말문이 막혔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일이 아니라 정답을 내놓기까지 우왕좌왕하는, 꼭 풀고 말 거야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12살 어린 기분으로 산다. 자신이 몇 살이라고 느끼시나요? 40세 이상의 중년층과 노년층 약 5,000명에게 이와 같이 질문한 결과 실제 연령보다 어리게 대답한 사람일수록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 저하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독일 노인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생각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합니다. 나는 젊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완화됩니다. 게다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열심히 관리하게 되면서 실제로도 더 자주 젊음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자신이 젊다고 믿게 됩니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는데 젊음도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음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덴마크 대학교에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고 연구진은 70세 이상의 쌍둥이 186명을 7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습니다. 피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보여주고 인물의 나이를 추측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신체 능력과 인지 기능이 더 높고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백혈구의 텔로미어도 길었습니다.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고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임에도 겉모습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젊어 보이는 외모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유전자가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과 환경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연구를 보고 실제 나이를 잊기로 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2살 어렸던 시절을 떠올리며 일하고 취미를 즐기고 옷을 입으면 천천히 나이 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체성분 분석 기기에 올라갔더니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게 나왔습니다. 절로 신이 나 그 이후로 점점 더 걷기와 근육 단련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젊다는 생각이 실제로 더 젊은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관계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집단 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을 느끼지요.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더욱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가치관 또한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지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각본가 시다 스가코 씨와 함께 대담을 나누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아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지만 그녀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들 함께하는 동료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을 속속 들이내보일 만큼 깊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런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홀로 지내면서도 자주 찾는 가게의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아니더라도 적절히 거리를 두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부부가 늘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별거해온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며 독립한 뒤 아내와 남편도 따로 집을 빌려 각자 일을 하며 자유롭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규칙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전화를 한 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으면 별일 없어 그럼 잘자 하고 통화를 마칠 때도 많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부관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각자 자유롭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서로 돕는 현명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파트너가 곁에 있더라도 각각 홀로 있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을 단련하기 위한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하고 친밀한 사이여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히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는 감정은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못난 자신, 다른 이보다 행복하지 않은 자신이 가엾다는 생각에 빠지고 쓸쓸함에 매몰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든 혼자서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껏 아내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던 한 남성이 요리에 관심이 생긴 이후 일주일에 2번씩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혼자가 되더라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준비 운동이 되겠지요. 동시에 아내도 일주일에 2번씩 남편의 식사 준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친구와 바깥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거나 취미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죠. 이 또한 아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훌륭한 준비 운동입니다.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오롯이 자립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뭐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홀로서기에 성공한 상태를 솔로서기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독립이나 정년 퇴직 등으로 부부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60대, 기나긴 노년기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솔로서기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기고 집안일도 잘 해내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앞에 예로 든 부부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요. 이러한 모습이 요즘 많이 거론되는 조론의 한 형태일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부부 사이에서도 인생 후반에 맞는 적당한 거리감을 찾아봅시다. 대충 적당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젊은 의사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회진 시간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 환자를 진찰한 뒤 여느 때처럼 힘냅시다라고 덧붙이고 병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환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계속 힘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애쓰지 못할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새삼 어떤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쓸 수 없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늘 애쓰지 않는 마음을 머리 한켠에 담아두고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모르게 무심코 애쓰려고 할 때도 그런 태도를 꾹 눌러 참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대충이나 적당히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애쓰지 않기에서 마침내 대충, 적당히로까지 진화한 셈이지요.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사나 근력 운동을 매일 빼먹지 않고 지속하려면 대충대충 하고 요령을 부리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기합을 넣고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하려는 태도를 조금은 내려놓자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버거워지니까요. 가끔은 걷기나 근력 운동을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이면 또 어떤가요? 나흘째에 다시 시작해볼까나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지요. 대충 적당히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더는 노력할 수 없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꾸준히 계속하려면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딱 좋습니다. 뇌보다 장이 기뻐하는 생활을 한다. 뱃속이 검다. 뱃속을 들여다보다 같은 말이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이 뇌가 아니라 뱃속에 있고 그에 따라 좌우되어 왔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뇌와 장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에는 15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장에도 신경세포가 1억 개나 존재합니다. 장에 있는 신경세포는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율신경을 통해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한 스트레스와 불안, 극도의 긴장을 느낄 때 뱃속 상태가 나빠지고 설사를 하거나 변비에 시달리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배변이 원활하지 못하고 장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구름이 낀 듯 기분도 울적해지지요. 이러한 장과 뇌의 상관관계를 장뇌축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장은 제2의 뇌라고들 말하는데 최근에는 거꾸로 뇌가 제2의 장일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견해도 등장하고 있지요. 생물의 진화 과정 연구에서는 맨 처음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장을 갖춘 생물이 태어났고 장의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진화를 거듭해 뇌가 만들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먼저든 장과 뇌가 몹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틀림없어 보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껏 뇌가 갈망하는 기쁨과 만족만 지나치게 추구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배는 충분히 만족했건만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가 눈에 들어오면 디저트 먹을 배는 따로 있지라면서 먹어버리죠. 뇌 속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폭주에 따라 술을 습관적으로 잔뜩 마시다가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뇌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삶은 그만두고 장이 기뻐하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한결 건강해질 겁니다. 장의 역할은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배설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체 면역 기능의 70%가 모여 있어 체내에 침투한 병원균 등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역할도 하지요. 또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뇌에서도 만들어지지만 대부분 장에서 생성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장이 기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합시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기쁘고 맛있고 아름다운 것을 즐기면서 그 감동을 충분히 표현하면 장도 기뻐합니다. 한편 사시사철 언제든 찬 기운은 장을 괴롭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여름에도 냉방이 되는 실내에 하루 종일 머무르면 전신이 서늘해지니 복대 등을 두르거나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여 배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와 찬 기운으로부터 장을 보호하고 행복을 만끽하세요. 울적할 땐 몸을 움직인다. 그때 이렇게 하면 좋았을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되돌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생각만 반복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거칠게 녹슨 기억을 제대로 잊지 못해서 그렇지요. 이럴 때 우리의 몸은 시든 꽃처럼 고개가 앞으로 수그러들고 시선도 바닥을 향합니다. 몸이 마음을 따라가듯이 말이지요. 그러니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 싶다면 마음만으로 어찌어찌 해결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몸에서 출발해서 마음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전신 스트레칭을 합니다. 만세를 외치듯이 양팔을 위로 들어 올리며 온몸을 쭉쭉 늘이고 가슴을 활짝 펴줍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때는 들이마신 숨으로 가슴을 크게 부풀리며 흉식 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흉식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 가운데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기분이 산뜻해지고 의욕이 생길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은 용기도 솟아오르지요. 은퇴 후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며 무료함에 시달리는 사람도 시간을 정해놓고 힘차게 만세하며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고 싶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스트레칭을 하면 더 좋습니다. 사람의 생체 시계는 하루 24.5시간 주기로 돌아가므로 지구의 자전 주기와 30분 정도 차이가 나지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면 생체 시계가 리셋되어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셔 봅시다. 가슴 속에 쌓여있던 과거의 답답하고 울적한 기분은 어느새 말끔히 사라질 겁니다. 원하는 미래로 향하는 말만 입에 담는다.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난 못해. 이미 틀렸어. 혹시 이런 부정적인 말을 버릇처럼 입에 달고 다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말은 자신과 타인을 상처 입히고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것 또한 말입니다. 니폰 TV 방송국의 뉴스 프로그램 뉴스 에브리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메인 아나운서의 코멘트입니다. 그는 마음을 올리는 말, 위로가 되는 말로 시청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해설자로 이 방송에 7년간 출연하며 후지희 씨 바로 옆에서 그가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왔죠. 후지희 씨는 꼼꼼히 헤아려 말을 고르고 정성스레 코멘트를 준비합니다. 무엇이어도 상관없어라는 말은 무엇이라서 좋아로, 무엇밖에 없어라는 말은 무엇도 있어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제 죽는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들고 궁지에 몰리더라도 내게는 죽을 자유도 살 자유도 있어 라고 당당히 말해봅시다. 아직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각오를 다질 수 있으니까요. 후지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오직 부정적인 미래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말은 완전히 잊어버려도 좋지 않을까요? 때로는 비판하고 반성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리는 밝은 미래로 이어지는 말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입에 담는 말이 미래를 만듭니다. 밝은 미래로 이어지는 말을 찾아보세요. 지금 내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은 놓아버린다. 저는 S라는 친구로부터 이따금 메일을 받곤 합니다. 그는 51세에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67세가 된 지금도 돌봄 서비스의 힘을 빌려 홀로 생활하고 있지요. 때로는 치매를 앓는 당사자로서 강연을 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받은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본인이 기쁜 이유 8가지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1. 누군가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2. 치매와 당뇨병 이외에는 다른 병 없이 지극히 건강하다. 보통 치매와 당뇨병을 앓으면 병이 있다며 지글지글 속을 끓이는 경우가 많지만 S는 사뭇 긍정적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훌쩍 높아집니다. 3. 밥이 맛있게 느껴진다. 4.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 밥이 맛있다든지 가고 싶었던 곳에 갈 수 있었다든지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S를 통해 배웠습니다. 5.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봐 준다. 6. 메일로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많다. 제가 바로 S와 메일을 주고받는 친구 중 한 명입니다. 가끔은 너무너무 외롭다는 메일이 오기도 하지요. 그는 홀로 생활하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가기를 좋아해서 이따금 그처럼 미술관을 좋아하는 친구가 전시를 관람하러 데려가 주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만들고 필요할 때는 도움도 받습니다. 7.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8.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때때로 목욕물을 받다가 잊어버려서 물이 잔뜩 넘치거나 집에 가는 길을 깜빡하기도 하지만 치매를 앓는 자신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매일매일 도전하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와 고단한 일상으로 마음이 꺾이기 쉬운 우리. S를 본받아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것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좋은 방법일지 모릅니다. 치매 때문에 많은 사실을 잊어버리더라도 지금 내게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모두 잊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행복의 모습은 각양각색. 지금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모두 잊어도 괜찮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도 있죠. 어떤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자꾸 벽에 부딪히고 어떤 때는 모든 일이 매끄럽게 술술 풀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지요. 중요한 점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영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순식간에 밀려들었다 다시 멀어지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지요. 인생은 그야말로 파도와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가 여름방학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면 참을 수 없이 부러웠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친구들 중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나의 인생에도 반드시 좋은 파도가 찾아올 거라고. 그러니 그 순간을 위해 좌절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수명의 관계를 고찰한 흥미로운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년층과 노년층 6,000명을 대상으로 14년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캐나다 칼턴 대학교의 연구자가 새로이 분석한 논문이지요. 이 논문에 따르면 인생에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고 부정적인 시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률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어떤 순간에도 목적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의사로 부임한 곳은 도쿄와는 멀리 떨어진 나가노 지역의 스와중앙병원이었습니다.
당시 스와중앙병원은 의사도 부족하고 금방이라도 망해버릴 것 같은 병원이었기에 대학교 동기들에게 유배다 꽝을 뽑았다는 짓궂은 말도 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 환자도 의사도 잔뜩 모여드는 좋은 병원으로 만들어야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함께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현재 스와중앙병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 전국에서 수련이들이 찾아오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실패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해서 쉽게 단념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좋은 파도가 밀려오리라 믿고 언제든 그 파도에 훌쩍 올라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하지요. 꺾이지 않는 정신은 어떤 일이 생기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좋은 파도를 맞이한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나쁜 파도를 마주한 사람은 앞으로 재미있는 일이 펼쳐지리라 믿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행복을 위해서는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놓아줄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요. 이 밖에도 책 속에는 전문의가 강조하는 인생 조언이 들어있어 노후의 삶을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애쓰며 힘들게 살아가기보다는 노년에는 나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